네, 안녕하세요. 한국스마트속기협회 정상덕 이사입니다. 오늘은 녹취 속기란 무엇인가, 그리고 한글 맞춤법, 속기 교재 진도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록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뭐 요즘 뉴스만 틀면 녹취록 나오는데, 요즘 그 스마트폰 누구나 가지고 있죠. 요즘은 갓 태어난 아기들도 스마트폰을 보면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스마트폰이 다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은 이 카메라도 내장되어 있고 또 녹음 기능도 내장되어 있죠. 그리고 또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그 녹음되는, 제가 어떤 그 앱에 설치만 하면 다 녹음이 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취록은 이 녹음 파일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옛날에는 그 테이프로 된 그런 녹음 테이프, 그래서 녹음하려면 아주 안주머니에 넣고 또 그 마이크를 빼서 하다 보면 종이가 움직이는 소리, 또 옷이 부딪히는 소리, 그래서 이 녹취록 작성회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요즘은 이런 이제 휴대폰을 이용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녹음이 아주 일반화되면서 속기사들의 녹취록 작성이 이전에 비해서,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좀 용이해졌다. 그리고 요즘은 녹음 테이프로 옛날에 하다 보면 이게 돌아가다가 씹혀가지고 녹음 파일이 훼손되는 사례도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재생을 하기 때문에 녹음 질이나 어떤 작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그래서 이 그 녹취록이 스마트폰이 되면서, 물론 그 이전에도 녹취록은 일반화돼서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그 이전보다 거의 배 이상 녹취록 의뢰 건수가 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우리나라는 경찰, 검찰, 법원 항상 사건이 많죠. 이 고소 사건 거의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거의 몇 배, 인구 비를 따지면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녹음을 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전화 통화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그건 합법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꼭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녹취록이 어떤 활성화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 같은 다른 나라에서는 이 녹취록 산업, 그러니까 속기사들이 속기사무소 또는 프리랜서 속기사들이 많이 하는 이 녹취록 어떤 작성 업무를 할 수가 없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녹취록 산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 녹취록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녹취록 하는 것은 원래 녹음 채취록의 준말입니다. 녹음을 채취한다, 말이 좀 우스꽝스럽지만 말 그대로 녹음해서 텍스트를 만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줄여서 요즘 녹취록이라고 하는데, 녹취록은 이 어떤 녹음 파일을 문서로 만들어서 그거를 검찰이든 경찰이든 법원에 제출하는 형태이죠. 이 녹취 속기록은 이제 원본을 그대로 이제 그 변형하지 않고 해야 되는데, 요즘 어떤 1시간을 녹음하다 보면 그 중에 이제 몇 분만 빼서 녹음을 의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녹취록 요금을 절약하거나 또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어떤 상대방에게 불신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서 어떤 전문을 1시간을 다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고자 할 때 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단순히 비용을 아껴서 하기보다는 이왕 그런 증거가 있으면 확실하게 하는 것이 낫겠죠. 그리고 이런 이제 녹취록을 개인이 자기가 녹음한 것을
자기가 만들어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한글이고 또 내가 하는 내용이고 이거를 텍스트로 만드는데 사람들이 보통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막상 하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이게 듣고 기록한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포기하고 결국은 다시 속기사무소에 의뢰하는데 단순히 녹취록은 이렇게 어떤 그 개인 누가 작성하느냐, 뭐 본인이 작성해도 되는 양 그것이 증거로 곧잘 채택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국가 속기 기술 자격을 가진 한글 속기 자격을 가진 속기사가 그 녹취록을 만들었을 때 그리고 그 속기사 도장에 찍힌 녹취록이 증거로서 합리적인 그 어떤 인식을 하기 때문에 법원이나 검찰에 경찰에서도 그 증거로서 인정이 되는데 본인이 자기가 녹음했다고 해서 그걸 제출해 가면 또 상대방인 피고소인이 또는 또 고소인이 그거를 인정해 줄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이런 녹취록은 속기사가 또 속기사에게 의뢰해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녹취록을 할 때는 보시면 이런 이제 샘플을 하나 보시는데요. 녹음 일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정이 안 되면 이게 그 상대방이 인정을 또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보통 또 날짜를 옛날 같은 경우에는 녹음 파일이 아니다 보니까 일반 녹음 테이프로 있는 경우는 특정이 잘 안 되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녹음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날짜가 자동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이제 없어졌는데 거기에 이제 녹음 일시가 특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녹음 장소. 녹음 장소는 휴대폰이죠. 근데 휴대폰도 이제 녹음기로만 쓸 때하고 또는 통화할 때 그거하고는 약간 구분을 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통화를 했을 때는 자기의 번호를 거기에 같이 병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단순히 녹음기용으로만 했을 때는 그냥 녹음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녹음 장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대화자가 전화 통화의 경우에는 나와 상대방 이렇게 두 명이 있어야 되겠죠. 또 의뢰인은 본인이 의뢰할 수 있지만 또 어떤 타인이 뭐 어떤 자기 친척이 의뢰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의뢰인도 분명히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 또 한 면에 보시면 화자에 따라서 이제 발언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녹취록은 그야말로 몇만 건이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뭐 어떤 그 가정 관련 이혼 사건 또는 뭐 폭행 사건, 또 뭐 공무원 관련 사건 또는 그 방송에 관련된 사건에서 아주 분야가 아주 많기 때문에 그 대화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녹음 일시, 장소, 발언자는 물론이거니와 어떤 주제로 됐다, 어떤 대여금에 대한 사건이다. 그러면 그 금액 또는 뭐 어떤 관련되는 주소 그런 것을 특정을 지어서 메모를 잘 해야만이 나중에 녹취록 작성 때 아주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모 방송에서 어떤 그 신고된 음성을 아주 어떤 칼에 찔려서 어떤 절대절명의 그 시간에 하는데 그것이 사람 말을 얘기했는지 신음소리인지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그 헷갈려하는 것 때문에 방송의 어떤 탐사 프로그램에서 그 부분을 테스트하는 것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이거를 어떤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듣는 거와 그냥 그 음성 파일을 듣는 경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말이 이 초성에서 나오는 어떤 평음은 이 구분이 약간 힘들지만 거기 경음이 뭐 쌍기역이든 또는 격음이든 키역이든 이런 경우에는 또 쉽게 녹음상의 구분이 될 수 있지만 일반 평음의 경우에는 거의 또 이름 같은 경우에는 구분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그 녹취 관련 정보를 확실히 아는 것이
정확한 기록이 중요합니다. 이런 녹취록은 단순히 뭐 속기사가 작성했다 해서 증거로 인정되는 게 아니고요. 보시면은 대법원 판례에도 진술 녹취서에 준하여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이런 판례도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형사소송법에도 있고요. 보시면 전문이라고 있어요. 전문에서 신뢰할 수 있는 상황에서 행해진 진술 또는 서류만의 증거 능력이 있다. 근데 전문이 어떤 말인가 하면은 내가 보지 않고 남한테 들은 내용을 전문이라고 하거든요. 이 전문일 경우에도 이 속기사가 작성을 해서 그런 부분이 명확히 남겨져야 증거로서 효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 속기사는 속기사가 도장을 찍으면 그것이 어떤 공증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공중사무소에 가서 공정하지 않더라도 법원이나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해도 가능합니다. 녹취 속기록이 필요한 경우 아까 대략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번 그걸 하나하나 보시면 흔히 이제 채권 채무 관계일 때 어떤 차용증, 계약서 물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의외로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 오늘 계약 때문에 아는 관계를 활용해서 오늘 뭐 1,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랬을 때 어떤 차용증이나 계약서 없이 그냥 빌려주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또 정작 내가 필요해서 그 상환을 요청했을 때 어떤 부인을 하는 경우에 네가 그냥 줬지 않느냐 또는 내가 언제 빌렸어? 이런 어떤 아주 엉뚱한 소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이 전화 녹취든 만나서 녹음을 하든 그런 녹음이 있을 때 요긴하게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갈, 뭐 스토킹, 뭐 연예인 스토킹도 많지만 또 요즘은 남녀 사이에 어떤 만나고 헤어짐에 따른 스토킹 사건도 의외로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이런 녹음 파일, 그 다음에 협박, 뭐 밤중에 전화해서 밤길 조심해라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것이 녹음 파일로 저장을 해서 내가 녹취록을 제출하면 그것이 어떤 공갈 협박죄로 또 처벌받을 수도 있겠죠, 상대방이. 그 다음에 사채업자의 폭력 사례 이것은 이것은 이런 한마디 말로 했지만 여기서 방송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도 어떤 전화 녹음을 해서 그런 부분을 제출하면 그런 어떤 위협에서 협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녹음 파일을 준비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증인의 확인서, 뭐 이것은 이제 법정에서 또는 어떤 상대방이 어떤 증언을 가야 되는데 굳이 법원에 가서 어떤 법정의 서기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사실 확인서도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대화를 하면서 그러한 자기가 유리한 부분을 이끌어내서 그 부분이 녹취록에 담기면 그 녹취록을 어떤 증인으로 가지 않더라도 제출하면 어떤 그에 걸맞는 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이혼 또는 간통 사건 이런 때는 명확한 증거를 잡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또 재산 분할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녹음 파일이 굉장히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사기, 절도, 교통사고. 요즘 사기 사건이 많이 있죠. 요즘 뭐 코인 관련, 또 애국환 관련, 환율, 또 요즘 주식이 뭐 엄청 오르죠. 이런 주식 관련 사기 사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사기 사건으로 어떤 자살까지 이르게 되고 어떤 한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고
어떤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사건에서 뚜렷하게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점조직으로 된 것도 있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로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녹음 파일이 꼭꼭 해 놓는다면 상담 받을 때부터 어떤 투자할 때까지 과정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화 통화라든지 만나서 미팅할 때 녹음 파일을 해 놓는다면 나중에 그러한 그 재산상의 또는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사기 사건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유의하시면 많이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절도, 교통사고, 뭐 절도에 이제 어떤 녹취 파일보다는 어떤 CCTV나 이런 부분이 경찰서의 도움을 얻어서 하는 것이 유용하고 교통사고에서도 의외로 이 녹취록이 많이 활용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장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됐을 때 그때 녹음 파일을 준비해서 녹음을 바로 한다면 나중에 사건 진행에 자기가 어떤 상대방의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불리함에 빠지지 않는 정당한 어떤 권리 행사로서 녹음을 해 놓으시면 어떤 또 다른 피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예훼손, 거짓말 뭐 이런 것이 이제 뭐 사기 사건이나 뭐 절도, 폭행 이런 데서 많이 나오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을 녹음 파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방송이 엄청 많아졌죠. 지금 자막 방송하는 채널이 뭐 한 150여 개 채널이 넘는데 하여튼 요즘 유튜브 뭐 이런 채널에서도 개인 방송이 많아서 어떤 개인의 신상, 어떤 명예훼손 또 일반 방송에 토론자로 나와서 어떤 특정한 개인을 어떤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녹취록 사건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녹음 파일을 해서 녹취록 작성해서 한다면 어떤 더 이상의 피해를 받지 않고 또 구체적으로 이 녹취록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녹취 속기록은 물론 이제 일반 공공기관에서도 할 때 일부 이제 적용하는 이제 어떤 절차 중에 하나인데 특히 속기사무소에서 할 때는 이를테면 이제 뭐 고객 상담이라고 했을 때 요즘 전화라든지 메일 뭐 이런 걸로 많이 연락을 오겠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오게 되면 첫째 녹음 파일을 받아야 되겠죠. 그 녹음 파일을 받는 방법은 이메일로도 가능하고 또 요즘은 스마트폰에 어떤 카톡이든 어떤 그런 기능을 이용해서 메신저 기능을 이용해서 보내는 경우도 발생하겠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뭐 몇 분이냐 그에 따라서 비용을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녹음에 대한 어떤 설명을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떤 사람이고 그런 부분을 정확히 들어야 나중에 녹취록 작성에 활용할 수가 있겠고 이것이 납품을 언제까지 할 건지 또 최종 납품은 뭐 PDF 파일로 할 건지 아니면 CD로 줄 건지 아니면 책자로 만들어서 줄 건지 이런 부분을 어떤 합의를 해서 작성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어떤 녹취 속기 작업을 진행하면 이제 초안이 완성이 돼요. 초고가 이 초고를 작성해서 작성 의뢰한 분에게 이걸 이메일로 보낸다든지 해서 고유명사라든지 또 빠진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검토를 일단 받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받을 때 거기에 어떤 다른 색깔을 표시를 한다든지 해서 그 부분을 받아가지고 속기사는 다시 그 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혹은 이제 이런 사례도 간혹 있습니다. 분명히 녹음 파일에는 내용이 없는데 자기는 이 내용이 들어가야 꼭 유리하다 주장해서 집어넣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속기사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겠죠.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속기사가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있는 그대로 빼거나 이런 부분을 또 추가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만 유의하셔서 이 수정을 검토해서 최종분이 되면 그 의뢰자가 요구하는 PDF 파일이든 어떤 이메일을 보내든 책자로 보내든 그런 절차를 거쳐서 마무리를 돼야 되겠죠. 그러면 녹취 숙기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녹취 숙기록에서 그 작성할 때 이 문장 부호가 굉장히 긍정이 될 수도 있고 부정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녹취록은 정식 회의체에서 어떤 회의를 하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막 끊고 들어오고 말하는 중간에 또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맥락을 잘 따라서 이 그 문답을 잘 작성해야 되겠죠. 보시면 이제 온점, 그러니까 마침표라고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이 점을 찍으면 이 화자가 말을 다 마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로 찍고요. 근데 물음표가 상당히 중요한데 뭐 안녕하십니까? 이게 이제 비꼬는 투로 얘기했을 때 그걸 굳이 의문사로는 않죠. 그런 부분. 또 어떤 그 질문할 때 너 그 사람을 죽였어? 예? 했을 때 이게 온점을 찍으면 긍정이 되고 물음표를 찍으면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어떤 말의 상황, 그걸 정황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문장의 그 구두점, 뭐 부호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물음표는 어떤 까가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물음표를 붙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긍정인가 부정인가 이런 부분을 명확히 확인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대화 그 녹음 파일에서 최대한 잡아내서 그 상황을 적절하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느낌표는 보통 이제 이 문장에서는 자주 사용은 않지만 뭔가 강력히 주장하는 경우 또 구별되는 큰 소리 나는 경우 이런 때 구분해서 간헐적으로 사용해 줍니다. 그다음에 쉼표는 말이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말을 한다거나 또는 내용이 바뀌는 경우에 사용을 하죠. 일반적인 우리가 문서 작성하고의 의미가 비슷하기도 하지만 특히 녹취록은 어떤 분쟁에서 사용하는 하나의 문서이기 때문에 이런 문장 부호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의 속기 교육에 있어서도 거기는 어떤 뭐 3, 4일만 지나면 문장 부호를 속기하는 것을 배우고 또 어떨 때 찍을지 하는 부분을 같이 교육을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에서도 특히 실무 교육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 연수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또 교육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녹취 속기록에서 이제 청취 불능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안 들리는 것을 어떻게 들을 수가 없죠. 제 이제 개인적인 경우를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이제 그 특검 사건인데 녹음이 굉장히 공공기관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소리가 거의 안 들려요. 그러니까 CCTV가 있는데 한쪽 구석에 가서 이 공범을 그 원래 못 들어가게 해야 되는 유치장에 보내서 말을 맞추도록 하는 거죠. 그것이 압수수색에서 이제 그 압수가 돼가지고 저한테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제 녹취록 작성을 의뢰를 했었는데 거의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FBI까지 보내서 음성 증폭을 요청을 해왔지만 그 기본 음성 파일이 그렇게 작성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제가 한 20분 정도 되는데 일주일 정도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구간에 대해서 뭐 수십 번 이상 들어서 또 밤에도 들어보고 그 내용이 이제 어떤 그 정황이 어떤지 이제 설명을 드려서 그런데 또 사투리가 섞여 있어 가지고 이게 의문사인지 그냥 평서문인지 구분이 굉장히 애매한 그런 사건을 한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잘 들리지 않을 때는 그 청취 불능으로 이제 표시를 해야 되죠.
여기에서 이제 어떤 사건 의뢰인이 자기한테 유리한 말을 끼워 넣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 특히 어떤 유의해서 본인이 확인이 안 되면 반드시 빼서 있는 대로만 작성해야 되겠죠. 이제 이거는 뭐 그냥 속기사가 무조건 다 찍는다는 것은 또 직무유기겠죠. 최대한 안 들리는 걸 찍지만 보시면 이제 소리가 거의 뭐 너무 작을 때, 어떤 분들 속기사가 귀가 뭐 소모지 귀처럼 아주 잘 들리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잘 듣는다는 거지 뭐 그거를 어떤 기계처럼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 녹취록에서 나만 잘 들리면 안 되겠죠. 거기에 참여하는 어떤 판사도 또 검사도 경찰관도 다 듣고 그 말이구나 이해해야만이 녹취록의 어떤 증거 능력이 더 인정되지, 안 들리는 것을 억지로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소리가 작을 때, 뭐 말이 겹칠 때, 또 잡음이 막 주위에 그 소리하고 같이 녹음됐을 때는 거의 안 들립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말이 연결되는지를 따져는 봐야 되겠지만 안 들리는 부분을 억지로 할 수는 없다는 거. 그럴 때는 청취 불능 표시를 별표로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 녹취 속기록을 작성하다 보면 거의 구어체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사건과 관계다 보니까 상당히 그 어떤 신경이 곤두서 있는 그 말이 좀 험한 이런 쪽으로 많이 나오고, 말을 채 끝맺지 않고 어떤 어감만 얘기, 어미는 대충 무시하는, 또 얼버무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해요. 근데 그럴 경우는 상당히 속기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 부분을 최대한 말하는 대로 그 뉘앙스를 그대로 살리는 게 중요하다. 보시면은 필요 없다는 걸 됐습니다 했을 때 그걸 되었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게 됐습니다를 해서 가급적인 언어에 맞춰서 해주는 게 좋고요. 사투리도 사투리대로 써주시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 그거를 일반 회의 용어체에서 하는 것처럼 표준말을 막 바꿔준다든지 그것은 그렇게 안 해야 되고요. 말한 대로 하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그 많이 쓰이는 게 뭐 것이라든지 거라든지 뭐 개, 것이, 또는 뭐 것은 건, 것을 걸, 것입니다, 겁니다. 이런 표현을 어떤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줘야 이 어감이 그 당시 상황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떤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고 거기에 어떤 사투리면 사투리대로 또 거기 구어체에서 하는 말대로 적어주는 게 그때 어떤 그 녹음의 환경, 대화의 어떤 상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하는 게 좋다. 녹취 속기록에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파일의 종류가 뭐 음성 파일도 그렇고 뭐 영상 파일도 좀 많이 하죠. 근데 영상 파일은 이제 용량이 크기 때문에 많이 잘 안 쓰지만 음성 파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를 쓸 건지 그걸 결정해서 자기가 재생 프로그램하고 연결해서 써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파일이 어떤 뭐 몇 시간이고 길이라든지 이제 시간으로 따져주겠죠. 그다음에 음질에 따라서 어떤 그 재생 프로그램에서 좀 어떤 소음을 제거할 수 있는, 또 말 수를 잘 들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구분을 할 수 있게 사전 작업을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런 원천적인 것이 좀 안 좋으면 이런 부분 한계가 있어요. 그걸 감안하고 녹취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대화자 수에 따라서 2명일 때, 전화 통화는 거의 2명이겠죠. 그러니까 뭐 작성에는 비교적 용이한데 일반 어떤 사무실에서 녹음을 하는 경우에 서너 사람이 서로 끼어들면서 말할 때 그런 대화자 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검토 작업 때 그런 대화자가, 왜냐하면 그 고소인이 또 피고소인이 바뀌면 엉뚱한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잘 하는데 이것은 의뢰인에게 꼭 하긴 하고 그런 부분은 어떤 특별한 보조적인 설명이 있을 때는 그 어떤 회의록, 녹취록 표지에 어떤 표시를 해서 의뢰자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을 하는 것이 어떤 책임에서 자유롭고
또 그런 부분이 명확합니다. 어떤 속기사가 작성한 것이라면 그것이 악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특히 유의해서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번 시간은 어떤 우리가 말을 많이 쓰지만 불교 용어에서 나온 단어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하 이게 불교에서 나온 용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고려 조선시대 고려 시대는 어떤 불교를 우대했고 조선 시대에서는 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숭상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고려 시대 때부터 또 조선 시대 관련해서 이러한 그 단어들이 쓰이는데 그것이 불교 용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는 쓰이고 있는 단어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가책 우리가 흔히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그런데 이 가책이라는 부분이 스님들이 수행을 하다가 잘못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 자기 죄를 고하고 용서를 받는 이런 부분에서 가책인데 지금 우리가 쓰는 것은 좀 양심의 가책할 때 일반적으로 쓰죠. 그렇지만 불교 용어에서 이러한 그 어떤 사례 때 스님이 어떤 잘못된 것을 했을 때 그럴 때 쓰는 용어였다는 거 아시면 좀 그렇죠. 이 강당, 강당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는 장소인데 지금 우리가 쓰이는 의미는 좀 큰 의미의 어떤 규모를 얘기하죠. 조그만 회의실이 아니고 그렇게 지금은 이 강당도 바뀌었다는 거. 그다음에 건달, 건달은 상당히 나쁜 의미죠. 하는 거 없이 빈둥빈둥하면서 남에게 어떤 그 갈취하거나 이런 사람을 건달이라고 하는데 이 불교에서는 어떤 그 떠돌이 생활을 했던 이런 데서 이제 건달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떤 나쁜 의미로 이렇게 또 쓰이죠. 뭐 결집, 이거는 우리가 결집한다 많이 쓰이죠. 결집한다는 것은 원래는 불경을 올바로 평가하고 편찬한다. 옛날에는 이 결이라는 이렇게 각각의 어떤 옛날에 해인사의 그 고려 대장경도 목판으로 이렇게 됐죠. 그런 어떤 각각의 등을 좀 모아서 편찬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결집이라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어떤 그 사람들을 결집한다 이런 용어로 쓰이죠. 그다음에 계율, 관념 이것도 불교 용어 중에 하나이다. 기특, 저도 이 기특이라는 말 듣고 불교 용어에서 이렇게 나왔구나 생각을 해보니까 좀 재밌는데요. 보통 기특하다 할 때 나이가 어리거나 그럴 때 좀 그 애가 똑똑하면 기특하다 하죠. 불교에서도 이제 그런 그 용어로 그렇게 쓰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그대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나락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게 지옥으로 떨어졌다 이런 의미죠. 나쁜 의미로 불교 용어입니다. 다반사 앞에 그 한문이 차자도 되지만 우리가 읽을 때는 다르도 쓰이는 다반사. 이게 차 마시고 밥 먹는 게 너무 흔하죠. 이게 뭐 항상 일어나는 일 이것이 다반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다반사로 얘기하는 것이 이러한 불교 용어에서 쓰여왔다. 그다음에 대중도 우리가 이제 어떤 많은 사람은 대중에 하는데 원래는 불교에서 어떤 불경을 이렇게 어떤 그 배울 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대중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이렇게 변해서 누구나가 많이 모이는 것을 대중이라 뜻하죠. 도구, 뭐 도장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면목 이 부분도 불교 용어에서 나왔다 그럽니다. 명복, 명복을 빕니다. 많이 하죠. 우리가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것도 불교 용어에서 나왔다는 거고. 그다음에 모호, 이것이 우리가 그 할 때 뭔가 특별 그 잘 모를 때 모호하다 그러죠. 이것도 불교 용어에서 나왔는데 소수점 11번째의 아주 작은 수.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호하다 했을 때 이런 불교 용어에서 이거 왔다는 거 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진장 이것도 불교 용어에서 나왔고요. 많이 있다는 거죠. 묵인
미러. 미러는 주로 연인 간에 아주 속삭이는 아주 다정스러운 얘기가 미러인데, 이것도 불교 용어에서 어떤 그 교리 이를 그 어떤 설명할 때, 옛날에 불교 어떤 종교라는 것이 막 내놓고 하지 못할 때 약간은 속삭이는, 남 모르게 하는 그런 의미로 쓰인 것이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제 현재에서는 우리가 연인들의 얘기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방편도 불교 용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불과 사이, 아까 모도 아까 11자릿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불과 사이도 10의 120승, 도저히 우리가 뭐 헤아릴 수 없는 수,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것을 불가사의하다 그랬죠. 불가사리가 아닙니다. 불가사의. 그다음 사물놀이, 뭐 이거는 4가지 악기인데 지금의 어떤 사물놀이 다르지만 어떤 불교에 쓰는 사물하고는 좀 틀리다. 그래서 사자후, 우리가 이제 옛날에 웅변 배울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옛날에 보면 웅변할 때 뭐 사자를 토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용어인데 이것도 불교에서 어떤 귀신을 쫓을 때 그런 부분을 이제 사자구라고 했는데, 요즘은 우리가 웅변하거나 우리가 좀 나름대로 대중에게 얘기할 때 사자구를 토한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뭐 산화도 불교 용어고요. 살림, 우리가 집안 살림 하는데 이 살림도 불교 용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삼매경, 삼매경은 우리가 이제 불교 용어에 나온 걸로 추정을 많이 하는데 집중해서 한다는 거죠. 세계, 이게 그 세계도 불교 용어에서 우리가 세계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쓰이는데 그런 부분이 나왔고, 세속도 마찬가지고요. 신토부리, 신토부리는 어느 가수의 노래 제목으로도 많이 해서 우리 땅에서 난 것은 우리가 먹고 하는 것이 좋다, 건강에 좋다 그런 얘기인데, 자신과 진리는 서로 다르지 않다 이런 불교 용어에서 나온 건데 이것이 어떤 그런 쪽으로 해석돼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죠. 아기, 이것도 지옥과 비슷한 것인데 목구멍이 바늘처럼 가는데 몸집은 산처럼 크다. 그러니까 항상 배고픔에 있는 거죠. 이게 좀 나쁜 의미로 쓰이는 거죠. 아집, 고집이 있는 사람. 아집은 좀 나쁜 의미죠. 옹고집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죠. 아비규환, 뭐 아수라장, 이는 거의 뭐 우리가 불교 용어에서 나온 걸로 이렇게 추정이 가능할 법도 한데, 이제 야단 법석은 이게 불교 용어가 했을 때는 좀 헷갈려 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한자로 보면 바깥쪽에 쌓은 단, 그리고 자석. 그래서 원래는 좋은 의미로 이제 어떤 야에서 어떤 설법을 전파할 때 쓰는 건데, 야에서 하다 보니까 막 좀 질서가 없는 이런 형태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은 좀 질서 없는 것을 야단 법석으로 하죠. 이심 전심도 불교 용어라고 합니다. 이판사판, 우리가 이판사판 하는데 조선이 어떤 불교를 억제하고 유학을 장려했죠.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전류도 가는데, 전로 갔을 때 이판이라는 것이 그 어떤 그 도에 전념하는 사람과 또 재산 사모에서 그 이판사판 할 때 절에 가면 이 일이나 저 일은 한다. 그래서 안 되면 저거라도 한다 이런 의미로 중의적으로 요즘은 쓰이고 있는 거죠. 인생무상도 불교 용어에서 나왔는데 다 한자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념도 마찬가지고요. 장로는 원래 기독교에서 이제 뭐 집사, 권사, 뭐 장로 이렇게 쓰이는데 지금은 뭐 옛날에는 불교에서도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점심도 가볍게 먹는다. 옛날에는 뭐 점심을 거의 안 먹었다는 거 있는데 가볍게 먹는다 해서 점심. 주인공도 불교 용어를 합니다. 뭐 찰나, 굉장히 그 눈 깜짝할 사이 짧은 시간을 얘기하죠. 참회, 출세, 투기. 투기는 이제 어떤 좀 나쁜 의미로 쓰이죠. 근데 불교에서 어떤 그 좋은 의미인데, 뭔가 마음을 던져서 어떤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지금 현대적인 용어는 좀 약간 잘못된
했을 때 투기한다 그러죠. 행각도 그렇고 현관, 뭐 해안, 하두, 보통 신년 초가 되면 뭐 하두를 던진다, 뭐 이런 어떤 큰 어떤 사회에서 공경받는 분들이 얘기를 했을 때 뭐 어떤 큰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 하두 던진다. 이것도 불교 용어를 합니다. 이상 불교에서 쓰이는 단어가 우리가 현재 쓰이는 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훨씬 속기하실 때 도움이 되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계속 이어서 교재 진도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던이나 든, 덜아의 활용을 한번 해 보시겠는데요. 한번 연습을 해 보시겠습니다. 던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던. 그다음에 던가, 던지. 그 던을 가지고 이제 가든지 던지를 연결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든가, 든지. 그다음 덜아는 디귿 리을 아죠. 덜아. 그래서 덜하고, 덜하도, 덜하는 이렇게 연결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다음 던을 한번 해볼까요? 던은 기본자 디귿 니은이죠. 근데 거기에 앞에서 가던 이렇게 연결해 치는 거고, 그다음에 던가는 디귿 니은 기역이죠. 던가. 그래서 가던가, 사던가 그렇게 연결해서 쓰고요. 그다음에 던지는 디귿 니은 진데 가던지, 사던지 이렇게 연결이 가능하고요. 드는 그대로 쓰는 겁니다. 든 디귿 어가 음이니까 든 그래서 가든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다음에 등가를 한번 쳐볼게요. 등가, 가든가, 그다음에 사든가, 자든가. 여기에 그 지금 연결해서 하는 것은 그 든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뒤에 이름 그 조사나 또 활용조사를 붙여서 연습하는 거죠. 그다음에 든지 해서 가든지, 사든지. 보시면 이런 든지라는 용어가 의외로 많죠. 그거를 이렇게 연결을 치면 몇백 개의 약자가 자동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덜아를 한번 쳐보시는데요. 디귿 리을 안데 가더라, 사더라, 자더라, 파더라, 하더라 이런 식으로 써지죠. 그다음에 덜하고 디귿 리을 기역이죠. 덜하고 해서 가더라고, 사더라고, 자더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연습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덜하도를 계속해서 연습해 보시는데요. 디귿 리을 디귿이 덜하도죠. 가더라도, 사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것이 실제 낮자로 다 치려면 굉장히 힘들겠지만 이렇게 이제 어떤 약자 형태로 연결해 치면 계속 앞에 말에 그 틀린다 하더라도 연결해서 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덜하는을 해볼까요? 자, 가더라는, 사더라는, 자더라는. 자, 이런 단어 연습을 거쳐서 한번 연습을 해 보시겠습니다. 1번 어제 우리 집에 왔던 그 사람은 나의 절친한 친구이다. 우리가 언제부터 부자 행세했던가? 자, 던가. 얼마나 많이 먹었던지. 자, 던지 보시고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배가 든든하다.
남이야 보든 말든. 자, 식사를 하든가 말든가.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떠의 이제 활용인데요. 여러분들 이러한 것은 그 활용 숙기에서 어간으로 보셔서 연습하시는데요. 어떠 한번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어떠는 디귿 이응 시옷 어죠. 어떠. 그래서 여기 이제 연결하면 어떠한, 어떠할. 지금 거기에 시은 니은 또는 시을 리을이 붙어서 어떠한 어떠할이 되는 거죠. 어떤에 붙여서 어떤지, 어떤가. 이런 그 우리가 그 어떤 그 부사적인 성격을 쓰일 때 이런 부분을 쓰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럴 때 이러한 그 약자를 활용하면 훨씬 용이하게 숙기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어떨. 자, 어떨지, 어떨까, 어떻. 자,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어떠는 디귿 이응 시읒 어죠. 그래서 어떠냐, 어떠랴, 어떠해서. 자, 이런 식으로 어떠를 활용해서 가능하고요. 어떠하는 디귿 이응 시읒 시은 니읒이 어떠한이죠. 그래서 어떠한가, 어떠한지. 이런 식으로 연결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래서 어떤가, 어떤지. 이렇게 연결해서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어떤지를 이용해서 어떤지요. 어떤지는 어떤지를. 자, 이렇게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어떨까. 자, 어떨지. 어떨까를 해보겠습니다. 어떨까. 어떨까요? 예. 어떨까는. 자, 어떻고 했을 때 디귿 이응 시읒 시읒. 예. 어떻고, 어떻게. 이용해서 종합 연습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사업에 뛰어들면 어떠리라.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이. 그다음에 3분. 우리 회사에서 모임을 갖는 것이 어떨는지 생각한다. 5번. 어떻게 그런 일이. 6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 연습을 해봤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다음에 또의 활용인데요. 또도 의외로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죠. 또는 연습을 해보시면, 자, 디귿 이응 별표죠. 또. 그래서 연결해서 또는, 또 다른, 또 다시.
또 하나, 또 한, 또 한 번, 또 한 편, 이런 식으로 또를 이용해서 하죠. 그다음에 단어를 해보면 또, 디귿 이응 별표죠. 또 시작이다. 또 이겼다. 또는 또 다른. 자, 또다시, 또다시 하자. 또 다시 본다. 또 하나. 또 한. 자, 또 한 번. 또 한 번 날자. 또 한 편. 사람이 또 한편으로. 문장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대학에 들어가거나 또는 전문직 기술을 익혀서 취직을 해야 한다. 예. 다음에 화면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더욱 오래 활용인데요. 자, 다시 초성에 디귿 맞추면 다시가 되죠. 다시금. 다시는 다시피. 그래서 여기 연결하면 아시다시피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아시다시피. 오랜. 자, 오랜만.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하고요. 다시. 다시 시작한다. 다시금. 다시금 시작하자. 다시는. 두 번 다시는. 자, 다시피. 알다시피. 보다시피. 다시 한번. 더욱더. 자, 문장 연습을 해보시겠습니다.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해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이제 와서 그때의 일을 다시금 떠올린다는 것은 고통일 뿐이다. 그 사람은 다시는 우리 일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 교재 연습을 마치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그 녹취 속기록 작성하고 또 녹취 속기록이 뭔지, 또 녹취 속기록의 중요성,
또 여러분들 속기사로서의 이 녹취록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알아봤습니다. 녹취록은 어떤 이 속기사로서도 중요하지만 개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할 때도 굉장히 어떤 활용성이 높은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고 또 생활 속에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교 용어에서 나온 어떤 용어가 현대적 우리 한글에서 많이 쓰이는데 그것도 의미를 아시면 훨씬 더 정확한 속기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그 애국의 속기 현황, 미국 또 일본, 중국에서 알아보는 시간과 또 한글 맞춤법 그리고 속기 약자에 대해서 계속 그 강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